안녕하세요. 2022년 마지막 월간 플랫폼을 진행하게 된 김민소입니다. 오늘은 2022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부산 지역 해결 문제 플랫폼에서 실행했던 총 14가지의 의제들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각 의제들의 활동 사진과 영상들을 함께 보면서 첫 번째 의제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식 판을 바꾸자 라는 의제인데요. 급식 전반이 대량으로 발생하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학생들의 실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급식 잔반 줄이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대전고등학교에서 제안된 의제라고 합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대전고등학교는 누비를 인공지능 푸는 스캐너와 무지개 식판을 도입하여 10월 5일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두 번째 의제는 조류 충돌 유리창의 쿵이라는 의제입니다. 하루에 2만 마리, 1년에 800만 마리의 조류가 유리창에 비친 풍경을 실제로 착각해 유리창에 충돌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 7월부터 11월까지 조류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찾고 그곳에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플라스틱 방앗간이라는 의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음식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이 급증하였습니다. 1년에 800만 톤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토양 오염, 수질 오염, 미세 플라스틱 피해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가공하는 체제를 구축시키고 주민들의 주민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저감하자는 캠페인을 열었다고도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공공기관과 시민이 수거한 플라스틱을 모아 세척 및 분쇄하고 고열로 녹여서 튜브짜개, 열쇠고리, 컵 받침대 등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작한 제품을 폐플라스틱을 제공한 기관과 시민에게 전달하는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개소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의제는 슬기로운 장터생활입니다. 요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편의점 등이 활성화되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홍보 영상과 전통시장 상인과 함께 만드는 루프탑 파티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의제는 문화 다양성을 구하다입니다. 부산광역시가 문화 다양성 도시로 지정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산이 필요해졌는데요. 교육 확산뿐만 아니라 소수자, 약자 차별, 혐오 비판 차별을 함양시키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 다양성 강사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교환 개발, 일상 혐오 발굴단 해파리 단체를 모집해 활동하고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그림책과 오디오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의제입니다. 부산 지역 활동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작품 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제안된 청년 예술인 상상 놀이터인데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청년 예술가분들을 모집해 청년 예술인 상상 놀이터 전시회 안녕 예술가라는 전시회가 지난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의제입니다. 유키즈 온 더 마당이라는 의제인데요. 요즘 학습 중심 교육 과정과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놀이문화뿐만 아니라 흙놀이터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제안된 의제입니다. 책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저자 편혜문 선생님께서 기적의 도서관과 기적의 놀이터로 찾아오셨는데요. 아이들이 자라나기 좋은 환경은 실외가 아닌 실외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또한 연재 여성회가 어울마당과 함께 찾아가는 우리마을 놀이터를 열었습니다. 시대 불문 꼬리잡기, 남대문 놀이, 신발 던지기 등 전통 놀이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한 번만 진행하긴 아쉽죠? 수영환경공원에서도 함께하는 전래놀이 어울 한마당을 진행했는데요. 다양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부모 세대가 소통하고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찾기 위해 열린 여정이었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 의제는 농인과 청인의 마음 잇기 이웃사촌 프로젝트입니다. 장애인들이 소통 단절로 병원과 은행, 공공기관들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농인 인구에 비해 수어 통역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공감, 수어 교육으로 베리어프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1:1 이웃사촌, 결연 농인 맞춤형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진행된 모두가 안전한 밤길 되찾기 시즌2입니다. 부산 진구에서 2021년 부산 5대 범죄 발생 현안 중 성범죄와 절도,
폭력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에는 아직 노력이 적다고 하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개선하고 밤길 안전 지표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진구의 밤길 안전을 함께 지킬 밤길 안전 지킴이를 모집해 활동했다고 합니다. 10번째 의제는 쓰담 수습 챌린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포화 상태이지만 쓰레기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흡연자, 비흡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접 서면에 나가 쓰레기를 줍는 쓰담 수습 챌린지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발달장애 이웃과 다같이입니다. 발달장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발달장애 이웃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의제입니다. 발달장애인을 향한 인식 개선을 위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2번째 의제는 지하철 환승 안내 표시 어디가노입니다. 부산 시내에서는 11개의 도시철도 환승역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역선역에 1호선과 3호선 환승 안내 표시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유니버셜 디자인과 베리어 프리 요소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스어펜 가이드라는 의제입니다. 행사 이후 일회용품 사용으로 현수막과 홍보물 등의 쓰레기들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없는 행사를 만들고자 제안된 의제입니다. 사무국에서 만든 쓰레기 없는 행사를 위한 매뉴얼을 활용한 서핑 가이드는 올해 안에 출판이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의제는 탄소 중립 리백 시민클럽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전략 의제인데요. 무분별한 화석 연료 사용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전력 생산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와 탄소 중립 부산 실천 캠페인,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2022년에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실행한 14가지 의제들의 다양한 활동과 결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들 추운 겨울 따뜻하게 2022년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